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 규격 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미 반도체의 T10본도의 사용 시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 업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늦어질 것 같고 기존의 T10본도가 사용 시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제대기라 그러죠. 거기에서 HBM 높이 규격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775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이거를 한 900 마이크로미터로 조금 완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HBM3E까지는 720 마이크로미터였었고 HBM4에서는 775 마이크로였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규격 변경 뉴스가 아니라서 HBM 기술 로드맵 자체를 흔드는 큰 이벤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장비 회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만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은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됐다. 기술 대신 공간으로 해결을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이 더 발전됐다기보다는 이 높이를 넓혀주니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높이 제한을 풀어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율은 높이 갈수록 수율은 떨어지고 난이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HBM4E에서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 완화를 기존 높이 775 마이크로미터에서 900 마이크로미터로 이걸 좀 완화하기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착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굳이 어려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기술이 강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선택사항으로 바뀐 거죠. 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구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죠. 이 DRAM 코 다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이게 이제 그 범프를 넣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딱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덱이 왜 이것을 건드렸을까요? 핵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 압력이죠. 시장에서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는데 HBM을 더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이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놔 버리면 수율이 안 나오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능 경쟁보다는 물량 확보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정설인 거죠. 수율 문제가 핵심이겠죠. 얇게 만들수록 이 코어 다이가 깨지는 거죠. 열 문제가 더 발생하고 불량이 더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6단 이상부터는 한계에 봉착한다. 적어도 20단위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완화를 시킨 거죠. 패키징 병목, 코어스 패키징이죠. GPU 패키지 공간은 제한이 돼 있죠. 하지만 HBM을 못 늘리면 AI 성능도 못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업계의 어떤 건의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쪽에서 아니면 빅테크 쪽에서 제덱한테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구독 달팽이의 한 줄 결론은 기술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규격을 풀자, 높이 제한을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그 비행장이 옆에서 고도 제한 푸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업계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큽니다. 기존 시나리오는 16단 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장비 교체 사이클이 발생하고 새로운 플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T10본도에서 시장 점유율을 못 높였던 배시라든가 ASMPT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미틱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높이를 완화시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 T10본도로 16단 이상도 가능하죠. 16단이 이미 만들어 봤어요.
삼성도 만들고 SK도 다 만들어 봤거든요. 어쩌면 20단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생산 속도를 유지를 하고 수율이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TC본드를 잘 만드는 한미반도체 점유율은 더 오래 가겠죠. 결과를 보면 TC본드가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한미반도체 점유율이 지금 글로벌 71%, 사실상 독점 유지가 가능해진 거죠. 이미 깔린 장비가 많잖아요. 계속 돈을 벌죠. 깔린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또 들어오는 거고 또 새로운 장비도 또 들어가겠죠. 하이브리드 본드는 타이밍이 밀렸죠. 하나 세미텍의 기술 방향은 맞지만 그러나 시장 진입 타이밍은 더 늦어진다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본드를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2세대를 지금 냈거든요. 그 다음에 뭐 ASMPT라든가 BC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가지고 HBM을 제조한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 높이 표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잘할 가능성이 높죠. 핵심 구조로 볼까요? TC본드는 점점 밀렸다 기존에는. 근데 수명이 연장됐죠. 하이브리드 본드는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게임 체인저였었는데 당분간 옵션 기술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전략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아마 HBM4E의 16단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적으로 도입은 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테스트 성격의 그런 것은 가져가려고 했는데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22에서 20내년까지라 그러면 16단 HBM4E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삼성, SK, 마이크론은 캐펙스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라인을 활용하고 수율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극대화될 구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TC본드보다 뭐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굳이 뭐 들여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력 효율이 높아가고 발열은 적어지고 데이터 속도가 높아지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을 만드는 메모리 기업들의 전략도 바뀔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선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SK의 이제 그 개발 담당도 20단 이상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덱에서 이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결론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TC 본딩을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돈을 벌겠죠.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전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술 도입을 늦추는 대신 돈을 더 번다 이런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존 TC 본딩을 했을 때는 요 사이에 코 다이 사이에 여기죠. 여기에 30 마이크로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게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낮출 수가 있었는데 제덱에서 지금 775에서 900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은 뭐 당장은 뭐 내년 정도까지는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변수는 뭐냐? 엔비디아라는 것이 이 판을 결정하는 것은 제덱도 아니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다. 그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건은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춰서 HBM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대폭 성능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면 하이브리드 장비 도입 시점은 당겨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표준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 고객사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27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28년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성능 요구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 TC 본딩을 유지하겠죠. 하이브리드 본더는 늦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성능 요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라 루빈 NVL72급 시스템, 그리고 또 이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뭐 AMD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체들이 따라오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좀 더 일찍 도입을 해서 스펙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요구는 더 낮은 전력에 더 빠른 I/O, 인아웃이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 더 많은, 더 높은 대역폭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브리드를 당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참고용 제대기 뭐 900 마이크로메타 뭐 이렇다 할지라도 결정은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쓰니까. 진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독 달팽이의 관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장비 이슈가 아니라 HBM 패권 싸움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변화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은 승부라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수율 플러스 물량 플러스 타이밍이 승부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고객 맞춤 C 커스텀 HBM 플러스 전력 효율이 될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안 가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은 HBM은 기술 싸움에서 생산 싸움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대기 높이를 완화해서 기술 난이도를 낮췄다고 해서 생산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TC본도 시장이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도는 늦춰질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한 줄 인사이트입니다. HBM4 판이 뒤집혔습니다. 4라기보다는 4E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술 대신 높이로 해결한다. 또는 하이브리드는 밀렸다. TC본도 시장은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제대기 HBM의 그 규제를 완화, 높이를 완화하는 것을 이 메모리 업계나 또 장비 업체한테는 엄청난 이슈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